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은 5년 만에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었고 구형한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판결 직후 정진석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뭐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난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자, 구장훈 차장, 네. 어떤 발언, 어떤 SNS에 글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정진석 의원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서거와 관련해서 당시 배경이 될 만한 글을 자신의 그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 대통령 부인과 이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의 뇌물을 받았고 그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부부 싸움 끝에 이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가 뭐 집을 나갔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예. 근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 글을 그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이례적인 것은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은 벌금형인데 1심 재판부는 이 징역 그 6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금보다 실형은 훨씬 더 그렇죠. 강도가 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큼 검찰이 보는 시각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엄중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 본인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들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선양이 뚜렷함을 보여왔습니다. 사법부는 스스로가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의 중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법치주의가 뭐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치주의는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법치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두 개 판결을 보자고요. 가로 세로가 뭐냐면 유튜브요. 그때 그 김혜경 씨 있잖아요. 이분이 그 다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부부 싸움 끝에 혹시 이게 폭행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기소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재판부가 볼 때 아니 부부 싸움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어디냐? 그래서 김혜경 씨를 정은에 세운다. 이게 판사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에 정진석 의원의 폭로 중에 부부 싸움에서 가출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부부 싸움 했는지 아닌지 권양숙 여사 불러서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똑같은 구조잖아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정인 신청도 안 하고 채택도 안 하고 판결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때 저도 여러 가지 부부싸움 이야기는 들었지만 풍문으로 거기에 대해서 허위다, 팩트다. 이게 판단이 없어요. 저는 이게 첫째 왜 판사가 두 가지 사건에서 틀리는가 이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이라는 거는 이게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서 켈젤 이야기입니다. 칼이 없으면 법의 무기력이고 저울이 없으면 야망 그 자체다. 이게 켈젤이 한 말이에요. 자, 여기 저울이 저는 고장났다 봅니다. 저울이. 왜냐하면 이게 정진석 의원이 비방의 고의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죽인 거 이거 논쟁하다가 저렇게 글을 한 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한다. 이거는 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가가지고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폭로한 의원은 징역 몇 년 때려야 됩니까? 또는 이게 독일 검찰한테 확인했더니 최서원 씨 재산 추적하고 있더라. 안민석 의원에게 몇 년 때려야 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이게 야당 의원들도 가짜뉴스로 지금 기소된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결론이 돌지 너무 이례적인 판결이에요.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정진석 의원의 SNS 글을 가짜 뉴스로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아마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허위라고 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 항상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너무 형이 가볍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는 재판의 기록, 공판의 전부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판사만큼 그 사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 정진석 의원이 재판의 결과를 듣고 나왔을 때 언론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박원순 전 시장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거에 어떤 반박 성격으로 그 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본인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민적인 비극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마치 가정 불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냐 오해될 수 있는 글을 올리고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법원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보수 정부라면 그리고 보수 정치인이고 보수 정당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썼던 글까지 들춰내면서 정치 상향을 운운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존립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최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보루입니다. 만약 그 판사가 문제 있는 판결을 하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를 한다? 전 정말 보수 정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민찬 부대변인. 뭐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했던 거는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사법불신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같은 사안인데 형량 차이가 너무 다를 때 이때 우리는 사법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정진석 의원님 이 판결이 대표적인 그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면서 판사가 왜 그러지 하면서 그 과거 행적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원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급심에서 이 문제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3심 제도니까 다음 재판을 좀 지켜보자는 이민찬 부대변인의 발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